안녕하세요. 커피 찾는 남자입니다. 오늘은 에어로프레스라고 하는 요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에어로프레스는 참 재미난 도구예요. 예전부터 에어로프레스의 마니아들이 참 많았거든요. 자,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흥미롭게도 이 도구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커피를 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회를 만들었어요.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. 네, 또 하나 사례는 재미나게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요. 마일 하이 에어로프레스 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맞나? 잠시만요. 한 번 더 찾아볼게요. 그룹에 들어가서 마일 하이. 네, 마일 하이 에어로프레스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. 여기가 뭐냐면요, 비행기 안에서 에어로프레스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예요. 그러니까 비행기 기내석에서 이제 그 승무원분들께 여기요, 저 뜨거운 물 주세요, 커피 내려 먹게요,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핸드밀 가지고 커피 갈고,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그 좁은 곳에서 커피 내려서 마시는 약간 진상 손님들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활동이 많지 않아요. 예전에 많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활동은 거의 없어졌지만, 과거에 이런 광풍, 신드롬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에어로프레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도구입니다. 자, 이 구조를 살펴보면요, 자, 아래에 뚜껑이 있고, 이렇게 요 정도의 부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여기에 필터를 넣고 또 휘휘 저어주는 그런 부속 하나 정도가 더 있는 정도입니다. 자, 이렇게 마개에다가 필터를 넣고 나서 잠궈주고 여기에 커피를 담고 이렇게 눌러주면 기본적으로 커피를 한 잔 내릴 수가 있어요. 어느 정도의 분쇄도로, 어느 정도의 원두를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얼마나 섞어주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누르느냐에 따라서 커피 한 잔의 맛이 결정이 되는 거죠. 물론 여기에 다른 필터를 쓴다거나 종이 필터를 여러 개 쓴다거나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변형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자, 오늘 사실 이 도구를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만났을 때 바리스타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커피 추출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. 자, 물론 어떤 분쇄도, 어떤 커피를 사용하더라도 에어로프레스로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커피를 만드는 건 가능해요. 수온이라든지 힘도 자유자재로 되게 줄 수 있어요. 한 70여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끓는 물까지 넣어서 커피를 내렸을 때도 먹을 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, 자,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 거죠. 저는 보통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균형에서 그 커피의 레시피, 커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. 예를 들자면 에스프레소에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핸드드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핸드드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입자 크기도 있고 또 수온도 있고 추출 시간도 정해져 있죠.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약간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만들어집니다. 에너지가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는. 그렇기 때문에 핸드드립의 분쇄도 입자 크기에서 시작한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를 덜 공급할 수 있는 무언가에서 에너지의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돼요. 수온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. 자, 시간을 핸드드립에 일반적인 시간인 2분, 3분 정도로 한다면 수온은 그보다 좀 많이 낮추는 거예요. 한 70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80도, 85도 요런 정도에서 좀 추출을 하는 겁니다. 압력도 그 정도 시간이면 아주 좀 천천히 좀 강하지 않게 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커피를 맞춰 가시다 보면은 우리에게 좀 어느 정도 잘 아는 기준점이 하나가 있고, 그 기준점에서 시작하면 커피 밸런스를 맞추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. 또 다른 방향에서 한번 시작해 보죠. 에스프레소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아는 그런 기준이잖아요. 근데 문제는 에스프레소용 분쇄도로 커피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면, 자, 그러면은 그 뒤에 이걸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누르기가 힘들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분쇄도를 절하면 거기에서 아주 약간 더 크게 할 겁니다. 자, 거기에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한 90도, 92도, 95도 요 정도 사이에 수온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수온을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입자를 약간 크게 한 거죠. 그리고 사실 물 붓고
좀 얘네들을 잘 적셔가지고 누르는데 30초의 시간은 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. 그래서 그보단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가는 거죠. 자, 분쇄도는 약간 커졌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약간 생겼고 또 거기에 약간 운동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추가됐긴 하지만 그 정도의 균형이면은 어렵지 않게 에스프레소에 준하는 정도 음료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. 네.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해 보는 거죠. 그래서 에스프레소에서 시작해서 브루잉에 가까운 레시피로 변화를 해가든지 브루잉에서 시작해서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정도로 균형의 흐름을 바꿔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여러분 입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지점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에어로프레스 혹은 새롭게 만나는 추출 기구, 네, 추출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실 때에 이렇게 사고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좀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추출의 균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에어로프레스를 이제 누군가에게 가르쳐 본 적이 있었는데, 제가 당시 컨설팅 하던 회사의 커피 담당 이제 팀장님이 출전하셨어요. 제가 레슨을 한 두어 시간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었는데, 그분이 그해 출전하셔가지고, 한국 대회에서 2등을 하셨습니다. 뿌듯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엔가 다다음엔가 제가 출전했었거든요. 저 예선 탈락했습니다. 대회란 게 변수가 많아요. 그래서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. 다만 이렇게 이제 이런 도구들 사용하실 때에 너무 마구잡이로 이제 내가 자유롭게 쓰면 되니까 내가 쓰는 게 곧 길이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균형에서 한번 시작해 보셔라. 이런 식의 사고를 통해서 추출의 균형을 가져가시다 보면은 조금 더 다양한 기구들을 조금 더 쉽게 맞춰가면서 맛있게 커피를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에어로프레스의 좋은 레시피도 한번 소개해 볼 텐데 쉽게 사용하면 좋겠다 싶은 도구예요. 이걸 가지고 너무 여러 번에 물 나눠 붓고 이렇게 복잡하게 쓰시기보다는 사실 좀 저는 편하게 이렇게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번에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레시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